중국인들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려면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투표권을 줘야죠. 그게 맞겠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기자님. 네, 내리신 박상기가 외국인 투표권 축소하고 이제 최저임금 차등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해주셨는데 농촌에서 외국인 인력이 좀 필수 요소인데 혹시 뭐 관련해서 생각해 두신 좀 정책이 있으신지 외국인 뭐? 농촌에서는 외국인이 필수 인력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표권이 축소되면 문제되지 않을지요? 그거는 그분들이 투표하러 농촌 한국에 옵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외국인 관련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네? 농촌에 이제 외국인 인력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아니 그게 외국인이 확보하기 위한 거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돈 벌고 살려고 오는 거지. 한국에 기여하면 투표권이 있죠. 기여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지금 지방선거 때 투표권 주죠 아마. 그거는 잘못된 거죠. 투표권의 방점을 지키는 게 아니라 농촌의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을 좀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지 관련해서 좀 그거는 경제 부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저희가 내일 경제부는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건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축소하자는 거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중국인들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려면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투표권을 줘야죠. 그게 맞겠죠? 네. 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기자님. 미래 기관에 그 미래 전략원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부 부처보다 상위 기관을 위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업무를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는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국가 전략의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원이라도 만들어서 최상위 기관으로 옛날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경제기획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경제기획원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국가 미래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속성이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국가가 영속적으로 정책이 진행이 된다고 나는 봅니다. 네, 또. 네, 다음 질문. 예, 기자. 신호의 말씀입니다. 그 선관이랑 공정한 선거 시스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는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하고 하시잖아요. 시장님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너버스하게 접근하는 것은 나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갖다가 외국인 해외 거주자들은 한 달 전에 합니다. 오래전에 해요. 그런데 투표를 한 그 투표 용지 관리의 문제가 이번에 심각한 거죠. 투표관리소에 CCTV도 없고 뭐 함을 바꾸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지금 감시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의 의혹이 정폭이 되고 하는 거지. 사전투표 자체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큰 문제는 없다.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결심 안 하고 미리 후보를 결심했다면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투표를 한 이틀만 더 했으면 해요. 국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게. 첫날 투표날 있고 그 이튿날 투표하고 한 이틀 투표하는 것도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답변. 투표함이나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겠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 또.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기자님. 예, 그
아까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아까 말씀 어디죠? 뉴스팀 이바른 기자입니다. 뉴스픽입니다. 예, 그 청와대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종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헌이죠. 그 위헌 판결 안 났습니까? 기자양반. 네. 세종시 위헌 판결 난 걸 몰라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죠. 아니 집무실이야 대구에 둘 수도 있고 새로 만들면 부산에 만들 수도 있고 대전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청와대 이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도 이전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집무실을 계속 청와대를 쓰신다는 거 세종으로는 아닌데요, 아직. 내려갈 필요가 있으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것은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위헌입니다.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위헌적인 그런 조치는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또. 네, 우리 기자. CBS 박효원인데요. 네, CBS 기자입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 정치성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드시면서 미국에도 대통령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 경우에 정치성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건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방지를 어떻게 정치성을 방지하실까는 건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의결하죠. 그죠? 그 탄핵 같은 거를. 그런데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독일의 헌법재판소 제도는 위법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파면이야. 그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법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죠. 나라마다 좀 헌법재판소 판결이 좀 틀립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요구합니다. 극단적인 이념 성향의 사람은 헌재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독일은 그런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안정장치도 없어요.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도 그런 정과를 가지고 전력을 가진 사람도 헌법재판이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중립적인 대법관들에게 헌법재판에 당부를 맡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대법관 사명만 정원하면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는 기관이 된다. 그런 생각. 네, 답변해 주실 것 같고요. 자, 기자님. MBN 의도이고요. 개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완수하겠다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헌법을 기준으로 개헌을 하고 그리고 사회 각 분야 제도 정비를 하고 이번 선임된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2030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합니다. 4년 중임제라면. 그러면 선거 주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대통령 임기 2년 뒤에 총선하고 중간평가죠. 그 다음 2년 뒤에 다시 중임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
선거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개헌은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개헌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인권 분야도 손보야 할 때가 많아요. 정부 조직 분야뿐만 아니라 헌법의 틀을 전부 새롭게 지금 100년의 미래를 보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헌법을 합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선거구제까지 또는 지방제도 개혁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개헌하는 국회하고 대타협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개헌 추진반을 만들고 국회에 개헌 추진반을 만들고 그리고 각자 개헌안을 내서 합동도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치기 개헌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 답변 되셨을 것 같고요. 우리 기자님. 네, 한국외고 이만큼 방금 이제 개헌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국회에서 개헌 추진안 만들고 정부 추진안 만들어서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하고는 어떻게 좀 이거를 풀어나가서 만약에 민주당과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아까 뭐 한편 말씀하시면서 좌우도 아우르고 여야 가리지 않고 우리 편만 위한 정권 되지 않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재명 전 대표도 비판을 많이 해왔고 한동훈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 많이 해왔는데 네, 정권을 잡게 되면 두 분도 이제 아우르고 안고 가실 계획이신지. 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 서로 비판 안 하고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그건 선거 끝난 뒤에 문제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어떻게 설득하느냐. 타협을 해야죠. 정부의 개헌 추진만 만들고 의회의 개헌 추진만 만들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게 그런 게 정치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타협을 해봐야죠. 그리고 서로 비판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때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선거합니까? 할 수 있는 말 다 해야지.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악수하고 화해하고 그래 하는 게 또 정치입니다. 네. 선거 끝난 뒤에 화해하고 정치하고 서로 타협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하는데 지금 서로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투표하자. 그건 말도 안 되죠. 선거철이라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서는 정치력으로 얼마든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선거 후에 충분히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해가면서 같이 하실 생각 갖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새나라의 홍지은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필요하면 연정도 가능하다고 오늘 언급하셨는데 그 연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선거 끝난 후에 드린 말씀이지만은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야당하고 힘들게 대립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대연정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그 당시에 연초가 좀 오래되신 분은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박근혜 당대표께서 한나라당 때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연정을 하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레에 두 바퀴가 굴러가야지 각자 굴러가면 그 수레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로 나라를 재단해서도 안 되고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상위 개념으로 국익입니다. 최상위 개념.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최상위 개념으로 국익입니다. 과연 이게 나라의 이익이 되냐, 국민의 이익이 되냐, 그게 정치인들로서는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진영 논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연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예. 나도 힘듭니다. 매일매일 힘드니까. 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외교, 국방, 뭐 경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만든 게 대혁신 과제가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그 100가지 혁신을 발표를 하고 마지막 날 국민통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놀았어요. 예. 그 사이 안 놀았다니까. 탄핵 석 달 동안 절대 놀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 저희 내일 마지막 합시다. 질문 하나만 좀 받아줄까요? 아니, 내일 합시다. 내일 할까요? 아 오늘 꼭 해야 돼요? 예. 자 마지막 질문 김민혜 교수. 김민혁인데요. 그 검찰, 경찰 수사권 그럼 아예 전부 폐지하자는 말씀이 맞는지. 검경 수사권 전면 폐지냐라고 질문. 아니, 국가수사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저 의미 없어요. 경찰 산하에 있는 거예요. 경찰과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미국의 FBI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범죄 수사를 국가수사국에서 하자는 거예요. 국가수사국장은 검찰총장이나 동격입니다. 그렇게 격을 만들어줘야죠. 검찰 검수완박이냐 그거는 하위 개념이야. 그 사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정권 유지하고 정치 보복하고 하는 게 매 정권마다 있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해요?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눈치만 보고 수십 년을 지내왔어요. 그런 제도 탈피하자는 겁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수사국을 주고 검사들은 국가수사국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기소를 할 때 증거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만 가지고 공소유지 여부만 하라 이 말이에요. 1차 수사권을 뺏는다 이 말이에요. 경찰도 수사권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 대거 국가수사국으로 몰릴 겁니다. 수사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국가수사국으로 모일 겁니다. 검찰은 축소되겠죠. 경찰도 축소되겠죠. 경찰의 기능은 경비, 풍속, 교통, 질서유지 기능으로 한정하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이제는 정치검찰 이런 시대가
종식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권의 눈치 보는 그런 시대는 정리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 정치 시스템 내일 협의회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